학원에 보낼 필요가 없어요. 학부모님들이 영어를 전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9살짜리에게 영어 공부 시킬 수 있을까요? 8살, 7살, 6살은 어때요? 논란이 굉장히 많죠. 찬성하는 쪽에서는 언어는 일찍 교육을 시키면 시킬수록 좋다 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유럽에 가면 어렸을 때부터 옆 나라 국가들의 언어를 배워가지고 기본적으로 한 3, 4개국어씩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언어 교육을 시키면 시킬수록 더 가능하게 된다라는 걸 반증하는 예시죠. 또 그냥 우리나라에 사는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조기 교육을 받는 애들이 나중에 훨씬 더 잘 되더라, 공부를 더 잘하더라, 다른 건 몰라도 언어는 확실히 그렇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너무 어렸을 때 영어 공부를 했을 때 언어가 꼬인다,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게 된다 이러는 말들도 있고요. 괜히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공부 정서가 안 좋아진다 이런 반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잖아요. 실패한 케이스들이요. 9살, 8살 너무 어렸을 때 영어 학원을 보내거나 학습지를 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실패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대부분 너무 영어를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그래요. 영어를 언어가 아니라 학문으로 생각을 하고 문자 베이스로 교육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를 쓰고 외우고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영어가 재미가 없고 그 교육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유학을 보내는 게 아니라면,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시키고 싶으시다면 감을 잡게 하는 것, 요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영어에 대한 감을 잡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은 영어의 강세를 교육하는 겁니다. 영어는 강세가 있는 언어예요. 한국어는 강세가 거의 없죠. 일정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벤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강세가 거의 없이 일직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볼까요? 개가 영어로 뭐예요? 도그죠, 도그. 근데 도그인데 도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도그가 아니라 dog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야, 도그나 dog나 뭐가 다르냐 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차이가 없이 그냥 뭐 외국 애들 발음 좀 꼬아서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도그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절대로 못 알아듣는다는 거거든요. 야, 못 알아들으면 어떠냐, 그냥 한국식 발음이 그런 거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도그라고 말을 하는 거는 영어의 강세를 빼고 발음을 한 건데요, 영어 단어에는 강세를 빼고 말을 하게 되면 아예 다른 말이 돼요.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수많은 아이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강세예요. 영어에는 강세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건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dog 하면 안 되고요, dog. baby 하면 안 되고요, baby. 이렇게 해야 합니다. milk 안 돼요, milk. 단어는 고유한 강세의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에 맞게 발음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를 시킨다면은 뭐 주어가 뭐고 서술어가 뭐고 단어를 뭐 오늘은 몇 개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단어들을 한두 개 보면서 영어에는 강세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라는 거예요. 도그 아니고 dog, baby 아니고 baby, milk 아니고 milk. 이런 식으로 영어는 뭔가 이게 강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구나, 약하게 발음하는 부분이 있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라는 거예요. 몇 가지 단어만 더 해볼게요. 아메리카노 하면은 외국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아메리카노 이렇게 해야 되고요. important 아니에요. important. 강세가 들어있어요. important. interesting 아니고요. interesting. 어차피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영어 공부를 문자 베이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책을 주고 그 책을 읽고 해석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 강세의 차이, 한국어와 영어의 강세의 차이를 어렸을 때 몸으로 배운 아이들은요, 이거를 안 배운 아이들이랑 정말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강세를 알고 있는 아이들은
나중에 문자 베이스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 책에 적혀 있는 문장을 눈으로 읽는 것만으로도 그 강세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면서 듣기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연습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들리는 것도, 영어 듣기 연습도 나중에 할 거 아니에요. 들리는 것도 이 강세를 익혀두면은 한 두세 배 이상 훨씬 더 잘 들립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이 영어 강세에 대한 교육은요, 학원에 보낼 필요가 없어요. 학부모님들이 영어를 전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사전만 보면 돼요. 네이버 사전을 보면은 강세 표시가 있거든요. 강세 표시? 이 발음 기호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발음 기호. 뭔가 영어 같으면서도 영어가 아닌 그거 있죠. 그거를 읽을 줄 몰라도 상관없어요. 강세 표시가 있어요. 뭔가 점이 찍혀 있어요. 점이 찍혀 있는 거를 좀 조심스럽게 보면서 옆에 있는 버튼, 그 듣기 버튼 있죠? 그거를 누르면은 단어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들으면서 아, 이 점 찍혀 있는 부분 여기에 지금 강세가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단어를 한번 따라하면 오늘 당장도 특정 단어에 대해서 아이에게 강세의 개념을 익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매일 하면 정말 좋겠죠. 단어로 시작을 하고요. 나중에는 단어에 들어간 강세의 연장선으로 문장도 강세를 넣어서 발음하는 거를 연습을 할 수 있게 돼요. 아이 시절에 단어를 많이 외우게 하는 거, 문법을 공부를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아이의 학습 정서를 안 좋게 만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이 강세에 대한 교육은 절대로 아이의 학습 정서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도 정말로 영어 공부하는데 핵심이 되는 것을 교육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학원에 보낼 필요 없이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